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물론 오신 분들한테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이제 녹화 중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보겠지? 그럼 이제 걔네들을 위한 잔소리. 야, 국어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야, 이건 내신 준비야, 아, 이거는 수능 준비야, 이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쓰레기 짓이야. 쓰레기 짓이야, 진짜. 아, 진짜로. 야, 국어라는 건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요. 이거 본질이 똑같아요. 국어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똑같기 때문에 수업은 어떤 수업이든, 물론 이제 뭐 암기 수업이 아닌 이상. 그럼 자, 국어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문학에서는, 얘들아, 문학에서는 뭐가 본질이라고 보이니? 문학의 어떤 내용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럼 내용은요, 그리고 형식 표현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독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내신할 때는 이런 것들을 안 쓰니? 문학할 때? 다 파악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연계지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 그 내용이라는 거는, 문학에서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시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 주제가 되겠지. 시의 주제. 시의 주제는 항상 정서를 포함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설 같은 경우는요, 사건이 되겠지. 인물 사건 배경. 그치? 핵심적인 사건.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자, 형식 표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시는 표현법, 그리고 이미지, 뭐 전개 방식, 이런 거 찾는 거고, 소설에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법 찾는 건데, 그때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해?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 항상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요, 다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 방법. 이래서 내가 내신과 수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이 방법을 모르면 그냥 쓰레기 돼버리는 거니까. 내신 내용 아무리 잘해도 답을 못 풀어, 못 찾아내겠어. 문제를 못 풀어내겠어. 방법을 몰라. 그럼 자, 문학에서의 개념적인 부분을 나는 what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what은 뭐냐면, 문학 개념어 있었지. 표현법에 대한 개념어. 뭐 직유는 뭐냐, 은유는 뭐냐, 비유는 뭐냐, 강조해서 영탄법은 뭐냐, 서리법은 뭐냐, 그치? 그거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화우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방법, 독해의 방법, 찾는 방법, 표현법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문학이라고 한다면, 독서는요, 독서에서도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내용적인 측면은 뭐예요? 특징. 글에 있어서의 뭐에 대한 특징 정리하는 거고. 형식은요? 형식은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글이 이어지는, 글의 흐름 파악하는 거. 전개 방식이라고도 하잖아. 문맥이라고도 하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리할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돼?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때 개념은 뭐예요? 이거예요. 아, 우리 특히 인과, 반면, 전환, 이런 표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개념이라고 했잖아. 개념어. 문맥을 알고 있는 게 개념어예요. 그러니까 자, 내용 형식이야. 이게 여러분들 그 국어 교육론에 나오는 큰 틀이에요. 모든 국어는요, 내용, 형식, 표현 세 가지인데, 형식 표현은 같이 일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얘네들이 다 따로 놀진 않아요.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문법은 여러분들 엄매 이제 나중에 할 때 내용적인 측면 있지. 이 내용이 뭐예요? 그때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조사에 대한 개념, 아는 문장에 대한 개념, 의문에 대한 개념. 그럼 여기는 형식 방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법은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엄매에서는. 이 방법이 체화되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 이거.
그러니까 자 내용은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요 how는 문제 푸는 방법은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방법. 아 내가 여기서 요거 놓치고 있었구나. 저거 문제 풀 때 저거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 체크하는 거예요. 화작도 있지? 화작에서도 우리 개념적인 측면은 몇 가지 있어요. 그치? 화법의 개념, 뭐 작문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 근데 얘네들이 다 이 방법을 연습하는 거는 수능에 대한 연습이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다 무슨 연습이 될 수 있어요? 내신에 대한 연습이야. 문제 정확하게 읽고 푸는 연습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내신 공부해도 전혀 따로 놀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공부가 어떻게 왜 국어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렵지, 국어 공부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때는요 항상 와서 상담을 좀 해봐요. 어느 부분이 문제고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는 제가 좀 그래도 잘 짚어낼 거니까 꼭 와서 물어보시고. 자 여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문학을 우리가 정리할 건데, 자 문학에 대한 건 개념 정리 잠깐만 우리 저번에 했을 거예요. 큰 틀만 빨리 쓸게. 자 시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찾아야 되겠죠. 주제. 그럼 주제는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빨리 방법적으로 얘기해 보자. 화자가 처한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의 처지 속에서 유발되는 정서와 태도를 우리는 찾아주면 된다고요. 자, 정서 태도 찾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좋다, 싫다. 됐니? 자, 거기에 걸린 표현법은 뭐예요? 표현, 형식, 이런 것들은 뭐 강조법, 그리고 비유법, 그리고 뭐 변화주기, 혹은 뭐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전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에 대한 내용이죠. 특히 비유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 대상에 대한 어떤 정서 태도에 대한 의미를 함축시키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럼 소설에서는 개념은 뭐지? 소설은 뭐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누가 나와요? 인물의 갈등들, 사건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럼 자, 그 사건들을 전달해 줄 때 서술자는 세 가지 방법을 쓴다고 했죠? 서술, 대화, 묘사. 서술은 서술자 거, 대화는 누구 거? 인물 거. 묘사는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쓰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고전이랑 현대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고전은요, 시점 고정이지. 몇 인칭?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면 자, 시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 고전소설의 특징,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술자 개입을 우리가 읽을 때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문을 읽을 때, 읽는 순간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안 읽고 나서 나중에 우리 서술사의 특징에서 뭐 서술자가 개입하여 뭘 하고 있다, 그럼 다시 가서 찾으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지만 그것도 방법은 있지. 지문에 어디만 보면 되니? 얘들아, 서술을 봐야 되니? 대화를 봐야 되니? 그래, 서술을 보면서 빨리 찾아주면 돼. 막 대화 읽고 앉아있더라. 안 돼. 그럼 자, 현대소설은요? 현대소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이 중요해요. 현대소설의 시점은 뭐가 많이 쓰여? 몰라. 그치? 그럼 시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시점은 몇 인칭? 1인칭 아니면 3인칭.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인칭이에요. 자, 1인칭은 자, 시점이 나로 고정은 되어 있죠. 그럼 이 나가 하나의 서술자로서 서술 가능하니? 얘들아, 나가 서술자로서 서술 가능하니? 서술자가, 나가. 현대소설의 1인칭 서술자인 나는 서술 가능하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저 친구가 나를 째려본 건 아닌가 생각했다. 라는, 자, 나의 생각을 드러낼 때, 나의 심리를 드러낼 때 서술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3자의 서술이 아니라 나의 서술로. 근데 이 나는요,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소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나라는 사람이 지금 서술하고 대화하는 거를 분명하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고, 서술의 의미가 있고 대화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용만 보려고 한단 말이야. 줄거리 팍 정도로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리고 문장은 어려워. 현대소설이 훨씬 더 길게 써. 뭐 짧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점 찾아주는 게 현대소설의 좀 포인트라고 한다면, 고전소설은요, 여러분들 어휘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 이 정도를 먼저 찾아주면서 읽어주는 거 중요하다라는 얘기. 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먼저 주제적인 측면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같이 독해할게요. 자, 김춘수 겨울밤의 꿈. 자,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항상 오른쪽에 뭐가 나와요? 보기. 자, 보기를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 그러면 정답의 여부는 이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고,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기준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감상에 대해서는 정답이 딱 누구의 감상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 감상이 맞아,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채점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자, 가에 대해서 먼저 보자. 근데 가나는 모두니까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연탄가스에서 촉발된 상상력을 바탕으로 오래전 과거와 가난한 도시 사람들의 현재가 서로 연결. 연민의 정서. 아, 연민의 정서. 연민이라는 감정은 뭐니? 연민. 아우, 불쌍해. 이런 거. 그치? 그럼 가서 이제 읽어보자. 연민의 정서 나오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지. 전역 동안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주고. 누가? 주어 나오니? 주어 나오니 지금? 여기 이행까지 읽었을 때 안 나오지? 그런 생각도 해야 돼. 아, 누가 밥상머리에 찌개도 데워주고. 아니, 누가 아버지가 식후에 밥 먹고 나서 석간 신문을 석간이라는 건 신문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식후에 라디오를 엿듣는 동안 누가? 연탄가스가 지층으로 내려간다까지. 그럼 연탄가스에 촉발된, 여기 연탄가스에서 촉발된 상상력으로 썼다라는 얘기네요. 그치? 그럼 연탄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새는 연탄을 안 쓰고 다 도시가스 연결되겠지만, 옛날에 이게 연탄을 피워서 음식도 하고 난방도 했거든요. 자, 그날 밤 서울 시민들인데, 가난한 서울 시민들 꿈에서 볼 것이다. 뭘 본대요? 산옥비 발톱을 달고 앞다리 3개나 새끼 공룡의 순금에 손을 다고 어느 서양학자가 시조새라고 불렀던 쥐라기의 새와 한 마리 연탄가스에 그을린 서울의 겨울에 위에 내려와 앉아 것을. 그러면 요 지층, 쥐라기 지층으로 내려간 연탄가스를 통해서 옛날 완전 쥐라기 시대의 과거와 현재 서울의 겨울을 서로 연결. 되었네. 그럼 누구에 대한 연민이야? 그렇지, 가난한 이 사람들에 대한 연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는 시.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자, 25, 26번은 풀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1번과 2번, 3번까지 판별. 왜 이건 풀 수 있잖아.
자, 1번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데워주는 온기라고 해석할 여지 있죠. 개연성 있죠. 2번. 연탄가스가 쥐락의 지층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과거와 현대를 서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3번은 자,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해지길 바라는 화자의 바람인데 이런 바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 아, 저 사람들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감각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는 뭐니 얘들아? 감각적. 감각에는 몇 가지 감각? 5가지 감각. 그치? 그럼 그 오감을 통해서 여기서 드러내는지 한번 봐봐. 자, 가난한 사람들은 볼 거예요. 뭘 본대요? 자, 날개에 산옥빛 발톱을 달고 앞다리에 새개나 새끼 공룡의 순금의 손을 달고 자, 이런 것들은 이 시조새라고 하는 이 새는요, 이런 새래요. 자, 이런 새는 뭔가 좋은 느낌이 들어,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좋은 느낌 들지? 왜? 산옥빛 발톱에 금도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이 좋은 대상이었던 이 시조새가 연탄가스에 그을린 사람들의 겨울에 낮은 지붕에 내려와 앉아서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와! 시조새가 나타났어! 야, 도망가! 이럴까? 아니지. 이렇게 좋은 대상을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로를 준다 혹은 연민을 해준다 라는 이런 화자의 바람을 이렇게 새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적인 느낌으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되게 어렵지? 새가 나타나서 보일 거다, 저 새를 볼 거다라고 하는 게 왜 위로예요? 아니, 여기서 연민이라고 했거든. 감각적으로 그려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연민의 감정을 우리가 투영시켜서 읽어야 돼. 그러면 자, 저 멀리 저 옛날 시조새가 있지도 않았던 그 시조새가 우리 보지도 못했던 시조새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대. 근데 그 새는 되게 휘황찬란하고 좋은 대상처럼 느껴져. 근데 그 대상이 우리를 이렇게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낮은 지붕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대상을 보고 있다. 그럼 그 대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위로, 그 대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전해지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연민의 정서였다라고 보기에서 제시를 해줬고, 그런 제시를 우리는 감각적으로 드러냈다라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려운 이유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정서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니? 시에서 생각해봐. 시에서 정서 표현 정확하게 되어 있니? 정서 표현 잘 안 되어 있지? 자, 정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시, 그러면 쓰레기 시인가? 왜 정서 표현 해야 된다며, 시는? 아니야. 정서 표현 안 되면 우리가 감정에 뭐라고 불러? 절제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감정이 절제된 시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거 모더니즘 시라고 내가 가끔 얘기하지. 모더니즘. 세련된 시라고. 이런 것들이 세련된 시예요. 정서를 막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고 뭘로 제시한다고요? 이미지. 이미지는 뭐예요? 감각적. 그래, 이렇게 감각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럼 그런 감각적인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우리는 하나로만 할 수 있어? 아니야, 못해. 이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지거든. 그래서 보기를 준다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나는 그 순간을 연민의 정서를 드러냈다라고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장소가 어디야? 여기. 그 새가 일로 와서 만나잖아, 서울 시민들과. 그럼 그 장소, 그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주라고 했다고? 연민의 정서로 읽어주라고 했다고, 이미 보기에서. 이렇게까지 연결 안 되잖아요. 그럼 3학년 때 문학 진짜 어려워요. 그냥 왜 안 되는지 답을 못 찾으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일단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에 대한 얘기 이제 가봅시다. 보기, 나는 현대 문명의 상징 개봉동, 그리고 종속되지 않은 생명력을 지키는 장미, 대비. 자, 문명 속에서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은 삶이 필요하다라고 주제의식 나오네. 거기 휩쓸리지 마. 너무 현대 문명 따라가지 마.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가볼까? 개봉동 입구길은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고
굽은 길은 어디서 빠져나와? 장미는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선다. 그대로 길 밖에 선다. 길을 이제 혼자 가게 하고. 그러면 자, 이거 제시된 대로 그려볼까? 이 길은요, 한 송이 장미 때문에 길이 원래 이렇게 나야 되는데, 장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돌아가게 만든다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투영시키는 거야? 장미는 종속되지 않는다. 길 위에 폈대, 안 폈대? 길 위에 폈대, 안 폈대? 안 폈대. 그럼 이건 종속되지 않았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보라. 가끔 몸을 흔들며 잎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라.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 시간 밖 서울의 일부이고 그대와 나는 사촌들 얘기 속의 한 토막으로 비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이나 고여 있어요. 말해봐봐.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 이 장미,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두드려 봐봐. 이 집의 문들은 어느 곳이나 열리지는 않을 거래요.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근데 의미 파악은 우리 오른쪽에서 이제 시 해석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대와 나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나 나는 고여있대.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 그래? 그러면은 본연의 모습을 지켜가는 장미의 모습과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밑에 4번, 5번에 대한 판별 가서 한번 해봅시다. 4번 선택지. 어때? 이렇게 해석할 여지 있니? 제 마음대로 일으킨대요. 그럼 현대 문명에 종속된다, 안 된다? 종속되지 않는다. 근데 또 중요해. 봐봐. 장미의 순수한 생명력을 드러낸 것이군 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장미의 순수한 생명력이다. 뭐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고 문명에 종속되지 않은 것까지는 아닌데 순수한 생명력. 요것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시고요. 왜 관용어니까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였고요. 자, 5번. 개봉동 집들의 문을 두드려도 어느 곳에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발전과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공존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야, 문이 열리지 않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데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두드려. 근데 그래도 안 열려. 열려야지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공존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답 체크.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마지막에 말해봐. 너 도대체 장미랑 무엇으로 닿을래? 근데 사람들은 문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은 삶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내용이고요. 자, 25번 가서 밑에 체크. 도치의 방식인지 명령형 문장인지 감탄사 사용인지 인격화된 대상 청자 설정인지 동일한 시행 방법인지 가서 있는 거 찾아봅시다. 자, 아까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느꼈다면, 아까 밑줄 치면서 이거 여기 있네 라고 못 느꼈다고 칩시다. 혹시 느낀 사람 있어요? 도치가 있었던 거? 근데 못 느꼈다고 칩시다. 그럼 이 5개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니? 제일 쉬운 거. 감탄사가 제일 쉽지 않아? 우와,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지워줘. 그냥 빨리 찾는 거부터. 그 다음에는요, 명령한 문장은 어디서 보면 돼? 종결, 어미. 그럼 종결 어미 봐봐. 데워주어라. 아니네. 데워주어라. 아니네. 읽어라. 아니네.
가라 아니네. 그럼 자 명령형 문장 가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나에선 나타났죠. 보아라, 그치?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5번 중에서 뭐가 찾아질 수 있니? 동일한 시행의 반복. 요 시행의 반복인데 동일해야 돼요. 똑같은 시행의 반복인지 봐야 돼. 근데 이거는 눈으로만 찾지 말고 속으로 읽어야 돼. 저녁동 가난한 사람이 데워주고 데워준다 동일하지 않나요? 아니 시행 자체가 다 동일해야 된다고요. 없지? 그리고 없네? 그러면은 이거 가는 없네요. 자 4번 인격화된 대상 뭐예요? 인격화된 대상 인격화시킬 때 무슨 법? 의인법. 그리고 플러스 청자 설정 대화체. 그럼 의인법 나오고 대화체. 대화체 찾기가 더 편하겠다. 말을 건네주고 있니? 누구야 부르고 있어? 혹은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할 것이에요. 안 나오고 있죠? 도치의 방식. 그럼 도치의 방식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 뭐가 도치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 여기 가난한 서울 시민들은 꿈에 볼 것이다. 야 봐야 되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지. 뭘 봐요? 이것을 볼 것이다. 그럼 자, 이것을 볼 것이다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위치를 바꿨죠? 도치. 자 밑에서는요. 이거 말해봐. 이거를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치? 여기 보라. 보아라 뭘? 이것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도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면서 확실하게 이거는 있다 없다로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근데 하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3학년 전에 끊고 뒤에 이것도 봤는지 봐야 돼. 시적 상황 부각. 아 근데 이 말은 되게 좀 범위가 넓지 않니?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럼 자 의미 있는 뒤에 효과만 한번 볼게요. 이런 선택지가 뭐냐면요. 자 표현과 함께 이 표현이 갖는 효과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효과만 한번 또 다시 체크해 볼게. 시적 상황 부각 이건 효과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 찾을 수 없어. 뭘 부각하는 건데. 근데 자 의지 드러내는지는 볼 수 있겠지. 감정 드러내는지는 볼 수 있겠지. 친근감인지도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의지, 감정, 친근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정답이었다면 뒤에 있는 것까지도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자 26번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선택지를 좀 써주셔야 돼요. 꿈에 볼 것이다. 그럼 꿈에 뭘 본지? 시조새들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자 니은은 길 밖에 있다. 누가 있는 공간이었어? 장미가 있었던 공간이었죠. 자 그것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1, 2, 3, 4, 5 한번 풀어봅시다. 답은 하나밖에 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4번밖에 안 되지 않니? 꿈에 볼 것이다 상상이잖아. 그리고 니은 이질적이라는 단어 보니 이질 다른 성질이다. 길 밖은 다른 성질이다 라는 거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헷갈렸던 거 혹시나 1번 아니야? 화자의 시선을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확장시켰다? 아니야, 이거 화자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화자가 상상했던 거지. 꿈은 화자가 상상했던 것이요, 길 밖은 화자가 봤던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정도까지 찾아주시면 되고요. 뒤에 뭐 이런 가사들 나올 거고요. 고전 문학 나올 거고, 그리고 뒤에 제가 소설 하나 또 담아놨는데, 요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요 소설은요, 난소공의 일부예요. 여러분들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요 난소공이 연작 소설로 쭉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하나예요. 후반부의 이야기라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 요
소설 볼 때는 우리 시점, 현대소설은 시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바로 체크해야 돼요. 시점 무슨 시점? 몇 인칭? 1인칭이지? 얘들아, 그럼 1인칭은 서술자의 지금 요 서술. 오이씨, 뭐 이렇게 길어? 근데 이게 다 누구가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전달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이 나의 심리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왜 여기 다 뭐밖에 없냐? 대화 있냐? 대화는 여기밖에 없네. 그치? 중략 이유 여기밖에 없어. 다 뭐야? 서술이야. 엄청나 서술이. 그러니까 이 서술에 대한 내용을 그래 그럼 이 1인칭인 시점 나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의미 파악을 해야 돼요. 의미라는 건 결국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툭툭툭툭 요약. 알겠지? 그럼 그런 요약을 할 때 비문학 독해랑 똑같아요. 이 안에서 뭐 이렇게 그러나라는 이런 표지, 위에는 그래서라는 표지, 그쵸? 이런 표지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체크해주면서 서술자의 서술 읽을 때는 첫 번째 문단에서만 벌써 그러나 그래서 이런 표지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 이거 금방 읽고 끝낼 거야. 자, 나는 단순한 세상 그렸고 단순했어. 이 꿈을 이뤘다면 아버지 이거 할 수 있었어. 그러나 그럼 그러나의 뒤에는 볼 수 있었을 건데 그러나 뒤에는 했대 못했대 라는 내용 중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커? 못했어. 근데 아버지는 못했어. 끝. 내용이 벌써 요약되잖아. 그치? 그러나 기준으로. 몸은 화장터에서 분해되고 몸 얘기야? 화장터에서 분해됐다는 건 돌아가신 거죠? 영우와 나는 물가에 서서 울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용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영우라는 이름 아마 기억나겠지? 난소공 배웠던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술 안에서도 좀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요약하면서 읽어줘야 된다고요. 이런 요약 없으면은 여러분들 너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여.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남은 문제들 조금 더 한번 풀어보고 연습해갖고 내일 시험 보실 때 자, 순서만 한번 정해보자. 처음에 어떻게 풀라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작. 그치? 그럼 화작 풀고 나서 문법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냥 11번, 15번 봐서 바로 가서 문법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몇 시에 시험 시작하죠?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일찍 가요. 일찍 가서 요거 한번 풀어봐. 남은 문제들. 그럼 자, 화작하고 문법 풀었을 때 여러분들 시간 얼마나 걸리면 베스트일까? 이거 얼마나 걸리래? 15문제. 빨리 뭐 자신 있는 시간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면 나눠서 해볼까? 화작 10문제 얼마나 걸리니? 여러분들 풀어보니까 4, 5분 정도 걸리지 않았어? 보통 연습했을 때? 한 15분으로 칩시다. 그럼 화작 풀고 나서 시계 봤네. 몇 분 되어 있어야 돼? 8시 55분. 보다 미치면 아싸 잘 풀리는구나. 근데 이거보다 이상이면 나 조금 밀렸다. 알겠지? 요게 하나의 체크 포인트. 자, 그럼 문법은요. 5문제 몇 분 정도 걸릴래? 5문제니까. 어려워? 5분? 5분? 그래, 한번 해봐. 5분. 에서 근데 여러분 아마 10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는. 여러분 지금 문법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자, 여기까지 풀었는데 몇 분? 9시? 5분. 알겠지? 그래도 시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9시 정도에 끝나면 이게 베스트이긴 해요. 지금 현재에서. 그 다음에 어디 풀 거예요? 들어가는 건 사람마다 취향이지만 독서 자신 있으면 독서를 한번 먼저 2지문 정도 먼저 해도 괜찮아요. 자, 왜냐면 자, 독서 같은 경우가 3지문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학이 4지문 나오거든요. 지문수는 문학이 더 많지만 시간은 문학이 더 덜 걸려야 돼요. 알겠죠? 독서는 3지문인데 3지문 같은 경우는 뭐 한 40분 정도 소비한다고 치고 근데 40분 다 소비 못해 사실.
왜? 여기에서 이미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문은 거의 못 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남은 시간이 한 25분 전후로 남는다면 이 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얘에 반씩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한 지문은 우리 뭐 어휘 문제라든가 전개 방식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한 절반 이상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요. 근데 화작은 15분 이내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한 7분 정도 걸리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20분에서 22분 정도 걸리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야. 문법이 우리가 공부가 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문법을 아예 나중에 풀어도 괜찮아요. 지금 2학년 과정에서는. 근데 3학년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이제 엄미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